오늘은 오랜만에 이 두 분의 전문 분야인 강원도 내 사건, 사고, 법조계 이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8명에 대해서만 총 36억 원 상당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고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 받는 거죠.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니까 치료 감호 처분을 검찰은 정신 감정 결과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 뭐라고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짧게 할 말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묻지마 범죄 이런 말씀은 안 된다. 언론에서 묻지마로 해가지고 퉁쳐갖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 배상 명령을 내리는 제도, 지난해 처음 10,000건을 넘었대요. 형사사건에서 서류만 보고 판결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배상 책임 유무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는 배상 명령 안 합니다. 그래서 한숨이 이제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자기는 왜 우리 언니가 피해자가 됐는지 모르겠고 기자들은 언제나 목마르다. 강원 기자회견. 오늘은 오랜만에 이 두 분의 전문 분야인 강원도 내 사건, 사고, 법조계 이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좀 요즘 춘천지방법원 분위기 어떤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요즘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조금 잠잠해져서 재판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동안에 밀어놨던 재판이 이제 다 속속 잡혀서 재판 법정이 이제 맨날 가득 차고 주차장도 막 가득 찬 상황으로 이제 재판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수사기관들 수사할 때도 코로나19 때는 어차피 수사라는 게 직접 불러다 놓고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영향을 받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다 이제 차단막 앞에 설치해서 차단막.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하라고 하고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소환 조사를 하긴 하시되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서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바뀌었다고 느낀 건 예전에랑 달리 좀 목소리가 커졌어요. 판사님들과 네네. 판사님들, 검사님들 갈 때마다 느낀 거는 예전에는 들을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잘 안 안 들렸는데 받아 들려가지고 적어야 되고. 바로바로 마감해야 되는데 안 들려가지고 이제 막 유추하고 나중에 끝나고 그 관계자한테 묻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바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상당히 크게 말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아니 마스크들은 재판 과정에서는 다 쓰고 모든 사람이요. 네, 마스크 안 쓰면 법정 출입 자체가 안 되고 법원 이제 들어올 때 법정 앞에서 이제 다 체온 재서 체온 이상 없는 사람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거든요. 스티커 없으면 너 이거 스티커 붙이면 뷔페 갔다 온 줄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거 스티커 들었어요.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네. 저희가 좀 예전에 이야기했던 사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98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고위 교육공무원 부인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좀. 말하자면 부인은 지난 2009년부터 10여 년간 네. 11명을 대상으로 1억 원에서 30억 원씩 내가 공모주 청약으로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받은 거, 모은 거죠. 그래서 계속 그동안 그러니까 수익이 났었던 거예요. 수익이 네. 나고 수익 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제 신뢰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올해 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된 셈이 된 거죠. 종이 조각이 돼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자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3월쯤에 이제 내가 그동안에 공모주청 했던 거 사실 이거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하게 된 셈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은 일신상의 이유로 더 이상 이제 공직생활 할 수 없다라고 사실서를 냈는데 교육공무원 관공서에서는 사실서를 반려를 하고 일단 휴직 처리만. 그러니까 그럼 지금 아직 퇴직된 건 아니고요? 아직 퇴직하신 건 아니고요. 이 재판이 완전히 끝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8년형, 징역 8년형이 네. 나왔고요. 그 8명에 대해서만 총 36억 원 상당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3명에 대해서는 이제 배상을 했다, 보상을 하고 손해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배상 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혐의 내용 중에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 이제 이게 이제 혐의 이 내용 중에 나오잖아요. 공모주 청약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증권회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개인이 이걸 공모주 청약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는가 보죠? 요즘에 뭐 이제 뭐 BTS 이렇게 네. 상장할 때 네. 처음에 상장 올릴 때 이제 주식을 받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는데 아. 요즘에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증권회사 자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처음 한 주만 받아도 예를 들면 뭐 한 주만 받아도 그게 이제 확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주 받으려고 뭐 몇 천만 원씩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약 공모주를 받으면 일부 금액도 돌려주고 하기 때문에 공모주는 그만큼 값어치가 뛸 가능성이 있어서 이분도 공모주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좀 재미를 보시다가 뭐 계속 공모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위험 있는 주식에도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손실 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식이 확 휴지 조각 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이게 첫 재판에서는 이제 검찰이 처음에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8년으로 선고 공판에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그 검찰 이제 변호사도 그렇고 검찰 구형의 반 정도 선고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통상 지금까지 이전에는 10년 구형 검찰이 10년 구형하면 5년 6년 선고되겠구나 했는데 요즘에 춘천지방법원 형사 합의부가 굉장히 형량이 높아요. 거의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육박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또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하는 경우도 예, 많아서 예. 지금 변호사들은 상당히 그 재판부 들어가기가 사건 수임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는 오랜 친분이 유지됐던 사이이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을 했다. 또 피해 금액이 굉장히 다수이고 피해자들도 다수지만 굉장히 상당한 부분 피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검찰에서도 내부 지침을 통해서 구형의 50% 미만으로 선고되면 무조건 항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검찰은 50% 훨씬 넘는 형이 선고가 됐으니 항소 안 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같은 경우에도 항소를 해도 피해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항소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혐의 사실 내용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투자금을 받은 거는 한 98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 배상 명령이 내려진 건 36억이에요. 또 전체 피해자 11명인데 8명에게만 배상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뭐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배상 명령, 형사 배상 명령은 보통 형사 사건에서 상해, 뭐 절도, 사기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보통 통상은 일반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에서 1심, 2심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제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뭐 치료비, 위자료, 뭐 손해본 편취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게 이제 마련을 해놨거든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형사 사건에서 서류만 보고 판결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불분명하다든지 예를 들면 일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또 돈을 돌려받기도 하고 또 다시 돌려받기 하고 계속하는 상황이라서 피해 금액이 특정이 안 됐거나 배상 책임 유무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는 배상 명령 안 합니다. 그럼 별도로 민사 소송을 또 민사소송해서 제기해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따져라 해서 일부 피해자들은 지금 현재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서 특히 그 피고인 교육장 부인과 교육장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고요. 아마 8명에 대해서 36억 원 배상 명령 내려진 거는 딱 금액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피해 금액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배상 명령 내려진 겁니다. 배상 명령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었는데 이게 뭐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제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 배상 명령을 내리는 제도. 네네. 근데 이게 1981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지난해 처음 10,000건을 넘었대요. 근데 그동안 이 배상 명령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늘었다고 하던데 그게 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잘 모르세요. 네, 배상 명령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 많고 또 신청은 했지만 피해 금액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든지 예를 들면 뭐 누가 나를 때려서 내가 입원도 하고 정신적인 고통도 겪었는데 사실 법원에서는 위자료 산정하기도 형사사건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피해 금액이 특정이 안 됐고 피해 뭐 책임 유무가 분명하지 않다 해서 이제 배상 명령 안 해주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재산도 거의 없을 테고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 받는 거죠. 아. 네. 민사도 형사도 마찬가지. 형사 배상 명령 받거나 민사에서 배상 판결 받아도 사실상 뭐 돈이 한 푼도 없다, 재산 다 네. 빼돌리거나 아니면 정부 탕진해서 없다 하면은 사실 판결문이 후지 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사 배상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거를 상환하지 못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벌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력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또 이제 가족들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받아가지고 가족들 빚도 지금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네. 만약에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할 때 자기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증권 회사나 이런 데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만큼의 어떤 저 수익이 많이 나는 것들은 위험 부담도 많다고 그렇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라는 건 항상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선고 공판 때 그 재판 중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좀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이 좌석이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방청석이 안 차 있었어요. 근데 그 재판에서는 이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앉지 못하게 한 말고는 다 앉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 다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많이 앉아서 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뭐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조용했었고 야. 8년형이라는 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예상만큼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배상 명령도 바로 또 이루어졌고 해서 네. 그렇게까지 뭐 분위기가 험악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7월이었습니다.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인제한 등산로 입구에서 벌어진 뭐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분위기 어땠을까요? 이게 두 번째 재판에 바로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혐의를 자기가 인정을 했고,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판단한 대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바로 내려주는 대로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였었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 경위는 지난 7월에 등산을 가겠다고 한 50대 여성이 네. 차 안에서 난 안 가고 있는데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20대가 와가지고 무참하게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을 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니까 치료 감호 처분을 네. 별도의 이제 좀 이렇게 처분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정신 감정 결과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자발찌 20년 동안 부착을 해야 될 정도의 흉악범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구형을 사형, 보통 최고형으로 이렇게 구형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당시에 법원에는 동생분이 와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생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저희도 신경이 쓰였죠. 취재를 하면서 이제 영이 끝까지 지켜보다가 청구를 했을 때 그 최후 진술을 이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네네. 변호인 측에서 이제 그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을 뭐라고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짧게 할 말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들리지도 않아 잘. 그래서 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도 할 말이 있을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는 네. 마음이라든지 뭐 처벌을 뭐 달게 받겠다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할 말 없습니다라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한숨이 이제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났을 때 저희는 이제 이게 많이 화가 나셨구나. 어떤 심정으로 했을지 이제 끝나고 나서 나와서 물어봤죠. 그래서 그때 그 반응은 어떤 심정이었느냐 했더니 사형이 구형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징역으로 구형된지 잘못 들으셨다. 네. 근데 자신은 엄벌을 처해달라고 진정도 놓고 요구를 하고 그랬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형이 구형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선고는 11월 6일 날 이루어지는데
때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아직도 자기는 왜 우리 언니가 피해자가 됐는지 모르겠고 정말 이런 일이 진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가지고 그냥 가슴 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범행 동기가 전혀 나오지 않은 거죠. 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사실 명확한 지금 범행 동기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뭐냐면 장기간에 걸쳐서 범행을 계획했고 네. 또 그다음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 사회에서 영원히 그렇죠.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형을 이제 요청을 한 건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 50대 여성이 아니었더라도 누군가가 피해를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이제 그동안에 뭐 어떤 뭐 범죄 전과라든지 또 그다음에 특별히 좀 문제 삼을 만한 것들도 수사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은 걸로 네.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도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묻지마 범죄, 묻지마 땡땡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사실 범죄 전문가라든지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씀은 안 된다. 언론에서 그렇죠. 묻지마라는 그런 동기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밝혀야 되는 어떤 범죄의 동기 또는 또 언론에서도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봐야지 묻지마로 해가지고 퉁쳐갖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특히 이 묻지마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묻지마 범죄로 해서 그걸 다 이해해 버리려는 그리고 넘어가 버리려는 이런 이제 성질이 있다는 건데 오히려 이거보다는 사회적 분노형 범죄. 네. 또는 뭐 무차별 살인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좀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줘야지 사회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우리가 그냥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어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묻지마 범죄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범죄 원인을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보일 수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에서 쓸 때도 이 묻지마 범죄라는 단어는 좀 신중하게 네.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다음 달 이제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좀 판결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검찰에서는 이제 사건이 중대하고 또 잔혹성, 네. 뭐 여론,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여론에 힘입어서 이제 사형 구형을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형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검찰 입장에서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법원 우리나라는 이제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형 폐지 국가죠. 아직도 이제 사형 수는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아서 거의 사형 폐지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도 요즘에는 사형 선고 거의 안 하고요. 아, 그래요? 이제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범죄라면은 보통 무기징역 선고를 많이 하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춘천 약혼녀 살인 네, 사건의 네. 경우에도 검찰에 사형 구형했지만 이제 무기징역으로 최종 확정이 네. 됐고요. 검찰에서는 이제 무기징역 구형을 하면 법원에서는 20년에서 30년 정도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묻지마 또 네. 말씀하셨지만 뭐 제주도에서 묻지마 네. 살인 사건 또 2016년에 있었던 강남역에서 여성을 그렇죠. 흉기로 살해했던 사건도 검찰에서 무기징역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30년 유기징역을 선고를 했거든요. 아마 이 사건도 사형 구형이 있었으니까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제가 피해자의 가족이거나 만약에 네. 이랬으면은 못 참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선고로서라도 완전 격리고 사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만이라도 이루어져야 조금이라도 좀 낫지 않을까, 마음이 그 보상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네. 네. 옛날에 이제 세븐데이즈라고 네. 김윤진이 변호사로 네, 나온 예. 영화였어요. 그 명장 상당히 상징적인. 그러니까 유죄 확실한 살인자인데 유능한 변호인을 고용해가지고 딸을 납치해가지고 변호해서 무죄로 만들어라. 그 변호인은 이유도 몰라요.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라 해서 자기 딸 살려야 되니까 무죄를 만들었어요. 네. 나중에 무죄로 나온 당일날 잡아다 죽이는 직접 보복을 하는 그런 영화였단 말이죠. 그게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던 그런 영화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딱 피해자 그런 심정이 아닐까 정도로 되게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는 상황 아닌가. 어떻게 보면 영화나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지금 사건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